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280만 유튜버가 결정사에 가면 몇 등급이 나올까 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진용진 출처고요. 내용은 유튜버가 결정사에 가면 몇 등급을 받을까 실험하는 영상인데 2등급이 나왔습니다. 마지 됐을까? 아니, 저 정도 버는데도 2등급이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하나 싶지 않습니까? 일단 버는 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건 맞고요.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조회수에 연연해야 하는 불안한 직업, 그리고 외모 점수에 감점돼서 좋은 남편감이 아니라고 판정받았다는 건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수입이 많더라도 직업적 안정성이나 진입 장벽 등으로 감점을 받는 직업들이 있다는데, 무속인, 전업 트레이더, 스트리머, 프로게이머 등도 유튜버와 비슷한 결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죠. 저 유튜버는 성별이 뭡니까? 남자죠. 그러면은 저 남자의 점수를 매기는 거 누굽니까? 언니 아들이지 않습니까? 결혼 정보 회사에서 절대적인 조건을 정해서 남자의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언니 아들이 원하는 그런 남성상이 계속해서 바뀌잖아. 2000년대 초반이었다면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공무원보다 대기업, 대기업보다 전문직이 인기 많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기준은 등급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이가 일정치 않은, 직업 특성상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벌이가 좋아도 결혼시장에서 언니 아들에게 선호되지 않는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맞잖아요. 남자들이 원하는 조건은 뭡니까? 예쁘면 되고, 몸매 좋으면 되고,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점수를 주잖아. 그 조건만 충족하면 학벌이 낮아도, 직업이 좋지 않아도 모든 게 커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들 등급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얼굴이 잘생겨도, 키가 커도, 직업이 부실하면 안 되고, 심지어 돈도 없으면 안 돼.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도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사회적 지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 보세요. 내 직업은 절대 결정사 가입할 수 없다. 일 근무 시간 6시간 이내, 주간 근무, 월 급여 세후 750만원 이상, 워라벨 최극상, 난 유자녀 돌싱남. 근데 내 직업 때문에 결정사 가입이 절대 안 된다고 한다. 괜히 돈 날리지 말라고 결정사 직원이 그러더라. 절대 불법 일도 아니고 성실히 세금 다 낼 거 내는데 슬프다 라는 게시글이 있는데, 무슨 직업이냐 하면 냉동탑 화물차 기사라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저만큼 버는데, 그리고 불안정한 직업도 아니죠.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거지. 저 정도면 굉장히 거래처를 많이 뚫었을 테고 산전수전 겪고 살아남았는 사람인데, 저걸 안정적이지 않다고 결정사에서 안 받아준다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결정사에서 거부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언니 아들이 거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읽다 보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멋진 직업인 건 맞고, 결정사에서 안 받아주는 것도 이해가 가고, 거기에 돈 내고 오는 여성들이 굳이 선호하지 않을 테니 자만추로 잘 만나보시길. 일반론이 그래서 똑같은 말이겠죠. 모든 여자가 안 만날 거다 다 아니라, 결정사에서 돈을 지불하고 기대를 갖고 오는 여성들은 일단 조건만 보니깐요, 그래도 가입 꼬드겨서 시키고 성사 안 될 만남만 해준 뒤 속임만 챙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결정사가 약간 직장인 전문 타겟 아닌가? 식당이나 술집 자영업은 된다고 했어. 매출이 어떻든 된대. 근데 더 잘 버는 화물기사는 안 된다네. 개웃기네. 몸 쓰는 일이라 그런가 보다. 라는 댓글들을 보니까 이젠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사에 오는 언니 아들 기준에서는 냉동탑 기사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썽이 안 찬다는 거잖아. 이런 기준으로 K로 시작하는 나라에서 여성들에게 기피되는 직업이 많지 않습니까? 뭡니까?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어디 물산, 어디 건설, 이런 대기업 현장 관리직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무시받지 않습니까? 타일하는 사람들, 내장 목수, 외장 목수, 비계 설치, 전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데,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시장에서는 인기 없는 매물이잖아. 왜? 일명 노가다로 퉁쳐서 다 무시당하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비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한다면서 그냥 돈이면 안 되는 거야. 직업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내가 자랑할 정도는 돼야 K국 일반 통념상 좋은 직업이라는 거지.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언니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몸 쓰는 일을 하고 있는 남자는 결혼시장에서 굉장히 천대받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지금 30대 미혼율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돈? 일단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시작도 못 하는 거지. 거기에 직업도 좋고 사회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아니,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롭잖아. 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정사 매출 보세요. 왜 증가하고 있습니까? 누가 돈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누가 돈을 갖다 바치고 있죠?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회적 인정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을 만날 수 있다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남자들만 원하다 보니까 만남 매칭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니까 계속해서 매출만 증가하는 거잖아. 성원율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성원율 15% 내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 상류층 전문직들이 성원율이 8, 90% 넘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몇 사람
사람 안 만나고 다 결혼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남자들은 그게 쉽습니까? 아니잖아. 저 기준에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성혼율이 5% 미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저기 가입한 언니아들 대부분은 그런 특별한 남자만 원하니까. 그래서 요즘 언니아들이 영악해졌다. 아니 똑똑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한방 언니 출처고요. 여고생들이 문의를 많이 한답니다. 어디에? 결정사예요. 여기 17살 고등학생 1학년이 장문으로 문자를 보낸 게 있는데 자기는 외모도 괜찮고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라면서 자기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20대 전문직이랑 결혼할 수 있냐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네요. 누구한테? 결정사 대표한테. 심지어 이런 관심을 가진 여고생들 단톡방도 있어서 결정사 등급표, 남편 직업별 연봉 리스트 이런 거를 단톡방에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데 심지어 의대생이랑 결혼하려면 어떤 과에 가야 되는지 서로 토론도 한다네요. 참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해서 결혼한다. 국내혼 기준으로는 이게 무의미해지고 있다. 퇴색되고 있다. 사랑 이꼬르 결혼이 아니고 조건 이꼬르 결혼. 남자 직업 이꼬르 결혼이 되어가고 있다. 연애 과정이 아니고 시험 테스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걸 10대 때부터 저러고 있다니까. 왜? 내가 의대 가는 것보다 의대 간 남자 꼬시는 게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놈의 돈이 뭔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편의 직업이 뭔지, 어린아이부터 다친 결혼 정년기 30대 중반, 후반 그 여자들까지 한결같이 저러냐고. 여기도 보세요. 여자 결정사 하면 어느 정도 수준 만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봐줘. 여자 92년생 35살. 네, 탈락입니다. 더 볼 것도 없고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 조건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 158. 탈락. 몸무게 47. 비율 좋고 골반 있는 편. 직업 대기업 사무직. 연봉 기본 연봉 7천만원. 성과급 합산 8천만원. 대학교 서울 하위권 4년제 대학 졸업. 모은 돈 2억 5천. 외모 상위권. 소개팅 어플 모델 이력 있어요. 얼굴 상당히 예쁨. 이라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 사무직이라면서 블라인드에 뜨는 회사는 세 회사로 뜨고 있고 92년생이면 남자들이 서로 하지 않을 나이인데 자기 스스로는 이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쁜데 왜 결혼 못했습니까? 이것도 어이가 없죠. 이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둘 리가 없는데. 그리고 158에 47인데 비율 좋아봤자 얼마나 좋을까봐. 그리고 골반이 있는 편이라는데 요즘 남자들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국제 결혼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 기준의 골반은 외국에 나가면 끼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습다니까. 그니까 전부 다 내수용 기준이지 않습니까? 국내 언니아들끼리 비교하면 저렇게 된다는 건데 요즘 남자들이 원하는 기준치로는 한참 못 미친다. 나이든 몸매든 뭐든 말이죠. 뭐 그래도 일단 남자를 어느 정도 기준으로 따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여자 조건 이런 경우 상대 남자를 아래 조건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 여자 쪽에서 기존의 연애를 다 전문직만 했었음. 아니 했었음이잖아. 여태까지 결혼 못했잖아. 그렇다는 말은 언니아에게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을 가망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 지 입으로 예쁘다고 했을 뿐이잖아. 지 입으로 대기업 사무직이라고 했을 뿐이잖아. 지 입으로 몸매 좋다고 했잖아. 골반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저걸 다 가지고 있는 언니아가 저 나이까지 미혼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겠냐고. 주변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렇다는 말은 누군가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저 언니아의 성격 기타 등등의 굉장한 결혼하지 못할 하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뭐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든 간에 결혼 대상으로는 미스다. 남자 키 176 이상, 관리 안모, 호감형 얼굴, 직업은 전문직 또는 탄탄한 대기업 앤드 중견기업이나 집안 안정적. 남자 나이 연상으로 4살, 연하로 1살 2살까지. 이러고 있는데 뭐 가입은 되겠습니다만 저런 남자들을 만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런 남자들이 이런 언니아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그리고 결혼 그리고 남자를 보는 언니아들의 조건이 굉장히 왜곡되어 가고 있다. 점점 심해지고 있다. 아니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거는 기본인데 심지어 남자들 직업도 보여주기식으로 굉장히 좋아야 돼. 사회적 위치도 높아야 된대. 몸 쓰는 직업이면 안 된대. 왜 이렇게 많이 따지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해결도 안 하고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합니까? 왜 30대 중반까지 남자들이 미혼율이 75%가 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